세 번째 연장을 앞둔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젊은 팀장 주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리브 인턴님, 이건 또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순간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67의 나이.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지닌 인턴.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해내겠습니다. 무조건 고.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7개월. 웃음과 눈물로 이어지는 시니어 인턴의 이야기. 오늘은 MZ 상사와 시니어 인턴이 함께 만들어낸 감동 스토리를 풀어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송파구 화려한 빌딩이 늘어선 거리 한복판. 그곳에는 외국계 IT 기업의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이 회사도 젊은 직원들이 모여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영어 이름이 오가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사는 조금 특별한 신입을 맞이했습니다. 나이 67, 이름은 올리브. 그의 명찰에는 분명히 인턴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지만 그의 풍모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표님 아니세요? 임원급으로 오신 거 아니야? 그의 첫 출근은 그 자체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한 직속 상사, 31살의 팀장 주리. 날카로운 눈매와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한 그녀는 늘 웃음을 띠고 상사들을 대했지만 팀원들에게는 철저하고 깐깐한 리더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아버지 뻘 되는 분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건 부담인데. 첫날부터 올리브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다림질된 셔츠와 구두를 신은 그는 7시 반에 이미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메모장이 놓였고 손에는 낯선 소프트웨어 매뉴얼이 들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읽으며 익히는 모습은 마치 신입생처럼 진지했습니다. 10시가 넘어 느긋하게 출근하던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헉, 벌써 와 계세요? 이거 괜히 긴장되는데. 팀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리는 속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코어 타임은 11시인데 너무 일찍 와버리면 분위기만 더 부담스럽잖아.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은 이미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간단한 데이터 입력과 보고서 정리. 팀원들은 금세 단축키를 활용해 마무리했지만 올리브는 키보드 앞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떡해. 또 잘못 눌렀네.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뜨자 팀원들은 몰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턴님, 또 잘못 누르셨어.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에 크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시 도전, 할 수 있다. 무조건 고. 옆에서 지켜보던 주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걸 다 설명해야 한다니. 내일도 벅찬데. 그러나 그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반복 학습하는 모습을 보며 쉽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클라이언트와의 협업, 타이트한 일정, 그리고 무거운 압박. 회의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주리는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이건 오늘 밤까지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자료 준비 안 되면 내일 프레젠테이션 망합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올리브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리 팀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분이 또 괜한 얘기 꺼내시는 거 아냐? 주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리브 인턴님.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결국 더 늦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고 정확히 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옛날식 발상 아니야?
라며 비웃었지만 주리는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말은 맞아. 근데 지금 상황이 여유가 없잖아. 주리의 속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리해서 준비한 초안은 클라이언트에게서 거센 피드백을 받고 되돌아왔습니다. 밤새워 일한 팀원들은 지쳐 쓰러질 듯했고 주리는 속으로 절망했습니다. 내가 너무 밀어붙였나. 그때 올리브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 서서 팀원들에게 직접 내린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건넸습니다. 고생 많네. 자네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 말에 팀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리도 모르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순간 가장 나이 많은 인턴의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3개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첫 번째 연장 계약의 날, 올리브는 긴장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서류에 사인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올리브 인턴님, 3개월 더 같이 갑시다. 그 순간 올리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에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특별한 여정은 이제 막 1차 관문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주리 팀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체험형 인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버텨내셨네. 그러나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차 연장을 해야 하는 시점. 이번에도 버텨낸다면 그는 총 6개월 차 인턴이 됩니다. 나이가 67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열정적인 올리브였지만 동시에 실수도 잦았습니다. 작은 오타 하나가 전체 보고서를 뒤흔들고 잘못된 버튼 클릭 하나로 데이터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팀 전체가 바빠 정신없이 돌아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리브 인턴님, 그 자료 아직 정리 안 되셨어요? 올리브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금방 끝납니다. 무조건 고. 그 순간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헉, 또 뭔가 누르신 거 아니야? 당황한 올리브는 키보드를 눌러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조금만 잠깐만. 결국 IT 지원팀이 출동했고 사무실은 잠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인턴님, 컴퓨터랑 싸우시면 안 돼요. 다음엔 기계도 무조건 고라고 외치실 기세네요. 올리브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허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기계든 사람이든 결국 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의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주리는 겉으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실수 반복되면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 줍니다. 다음엔 절대 없도록 하세요.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분 망신당하고도 웃으면서 다시 하겠다고 하네. 보통 쉽지 않은데 실수는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올리브의 태도는 묘하게 팀에 힘을 주었습니다. 젊은 팀원들조차 속으로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뻘인데 매일 7시 반에 출근해서 끝까지 버티시네. 2차 연장을 앞둔 면담 날, 올리브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리 앞에 앉았습니다. 주리 팀장님, 지난 3개월 동안 실수도 많고 여러 번 패 끼쳤습니다. 하지만 더 배우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실수 많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분위기를 살린 것도 인턴님이셨습니다. 순간 올리브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주리의 손에 들린 서류가 쓱 내려왔습니다. 6개월 차, 다시 시작해봅시다. 같이 가시죠. 올리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팀원들은 몰래 박수를 쳤습니다. 저 열정,
진짜 본받아야 한다. 2차 연장은 그렇게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상사와 인턴이 아니라 조금씩 동료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3개월,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3개월이 시작되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 순간, 올리브는 주먹을 꼭 쥐며 속으로 외쳤다. 좋아. 이제 반은 왔어. 무조건 고. 그는 67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새벽마다 알람이 울리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구두를 닦았다. 회사 로비에 들어설 때면 경비원조차 놀라며 말했다. 인턴님,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참 부지런하시네요. 올리브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경비님보다 늦게 올 순 없죠. 오늘도 무조건 고. 그러나 열정만으로 버티기엔 업무는 만만치 않았다. IT 기업의 프로젝트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했고 데이터와 기술은 젊은 직원들조차 버거워했다. 엑셀 단축키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팀원들 옆에서 올리브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손으로 입력했다. 가끔은 엔터를 눌러야 할 순간에 델레이를 눌러 자료를 날려버리기도 했다. 헉, 또 사라졌네. 그의 탄식에 사무실이 술렁였다. 한 팀원이 속삭였다. 이번에도 무조건 고하실 건가? 옆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주리는 날카롭게 말을 던졌다. 올리브 인턴님, 이번 프로젝트는 작은 실수 하나도 치명적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때 올리브가 의외로 태연하게 웃었다. 네, 팀장님. 집중하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됩니다. 무조건 고. 실수를 하고도 웃음을 잃지 않는 태도는 젊은 팀원들의 긴장까지 풀어주었다. 주리는 그런 올리브를 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대체 저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보다 36살이나 많은데 저렇게 버티다니. 겉으로는 여전히 깐깐하게 굴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6개월 차에 들어서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해외 본사와 동시에 진행하는 협업이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화상으로 외국인 매니저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대화가 영어로 진행됐다. 팀원들은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올리브는 처음부터 당황했다. Excuse me one more please. 순간 회의실 안에서 억눌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주리는 곧장 말을 끊었다. 올리브 인턴님, 이번 거는 제가 정리할 테니 그냥 메모만 부탁드릴게요. 창피함이 몰려왔지만 올리브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회의 녹음을 들으며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고 틀린 문장은 밤새 연습했다. 손바닥에 영어 문장을 적어가며 외우는 모습은 마치 수험생 같았다. 며칠 뒤 팀원들이 지쳐있을 때 올리브가 조용히 말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가 낸 메모에는 회의 주요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팀원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와, 인턴님, 이거 다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올리브는 멋쩍게 웃었다.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죠. 나이도 많으니 머리가 굳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무조건 고.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작은 박수가 터졌다. 주리는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번엔 인정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팀원들도 그를 놀리기보다는 존중하기 시작했다. 실수는 많지만 결국 해내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어른. 올리브의 존재는 단순한 인턴이 아닌 팀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두 번째 연장 계약을 앞둔 시점. 6개월 동안의 생활은 길지 않으면서도 올리브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사무실을 열고 매일 밤 가장 늦게 불을 끄며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다. 무조건 고.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다시 갈 곳이 없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남고 싶다는 바람을 넘어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점점 가혹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클라이언트는 특히 까다로웠습니다.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늘어났고 제출한 보고서는 번번이 반려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주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또 틀렸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올리세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완성해야 해요. 그녀의 말에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올리브의 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순간 주리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올리브 인턴님, 이번엔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 더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말투에 사무실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올리브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무조건 고.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함에 눈은 충혈됐고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때 올리브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 머신을 켰습니다. 자, 이거 한 잔씩 하면서 다시 힘내봅시다. 그의 손에는 직접 내린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멋쩍게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인턴님, 이렇게 챙겨주실 필요 없어요. 그러자 올리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긴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짧은 한마디가 잠시 굳어있던 팀원들의 어깨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커피가 보고서를 완성해주진 않잖아요. 그 말의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올리브의 미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커피로 보고서가 완성되진 않죠. 하지만 사람이 무너지면 보고서도 없습니다. 주리 팀장님,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믿어주십시오. 순간 주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울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연세에 저런 말을 꺼낼 수 있다니. 내가 잊고 있던 게 뭘까? 며칠 뒤 사건은 터졌습니다. 제출을 앞둔 중요한 보고서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겁니다. 팀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리는 이마를 짚으며 외쳤습니다. 이대로면 끝장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순간 올리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밤새워서라도 고쳐내겠습니다. 무조건 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팀원들이 잠시 멈칫하다가 하나둘 그의 옆에 모였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요. 끝까지 가보죠. 결국 그날 밤 팀원들은 모두나마 함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새벽 3시 보고서는 다시 완성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클라이언트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Great job. 이번 보고서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칭찬이었지만 팀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주리조차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분이 없었다면 아마 우린 다 무너졌을 거야. 두 번째 연장 계약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올리브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리 앞에 섰습니다. 주리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잠시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수는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셨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함께 갑시다. 올리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고. 이번엔 더 잘해내겠습니다. 그날 사무실 안에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2차 연장은 그렇게 성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장이 확정된 순간 올리브의 얼굴에는 벅찬 미소가 번졌다. 그는 책상에 앉자마자 메모장에 굵은 글씨로 적어 내려갔다. 6개월 달성. 이제 정규직까지 2번 남았다. 무조건 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걸. 실수는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밤을 새운 날이면 다음 날 오전까지 머리가 멍해져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다. 팀원들은 점차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주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회의 중 올리브가 준비한 자료에서 작은 오타가 발견되자 그녀는 곧바로 지적했다. 인턴님, 이런 실수는 초등학생도 안 합니다. 다시 확인하고 가져오세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모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올리브는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말했다. 맞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할 실수죠.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고쳐서 가져오겠습니다. 무조건 고. 그의 태연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긴장감이 풀렸다. 몇몇 팀원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주리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왜 화가 안 나지? 이분은 실수마저도 이상하게 힘으로 바꿔버리네. 시간이 흐르면서 주리의 마음속에 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처음엔 그저 부담이었다.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압박, 늘 반복되는 실수로 인한 피로감.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 내가 잊고 있던 것들. 주리는 자기도 모르게 올리브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회의 전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홀로 연습하는 모습, 작은 실수를 기록하며 다시 반복하는 집요함, 팀원들에게 늘 건네는 짧은 위로의 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프로 아닌가. 그러나 회사는 냉정했다. 외국계 기업 특유의 성과주의, 숫자 중심의 평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세 번째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야 했다.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점이었다. 주리는 어느 날 올리브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인턴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세 번째 연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회사는 결과를 봅니다. 잘하고 있다는 분위기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번엔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올리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실수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만큼은 다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고. 주리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흘려들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말 해낼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냉정한 평가와 따뜻한 믿음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6개월 차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젊은 팀원들도 지쳐 쓰러져가는 시기였다. 하지만 올리브는 여전히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책상 위 메모장은 점점 두꺼워졌고 그 안에는 수없이 반복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무조건 고. 오늘도 해낸다. 내일도 해낸다. 어느새 팀원들은 그를 인턴이라 부르지 않았다. 올리브님, 이 부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인턴님, 대신 님이라는 존칭이 붙었다. 그 순간 주리는 깨달았다. 이분은 이미 우리 팀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두 번째 연장 계약 이후 세 번째 연장을 앞둔 마지막 3개월이 시작되었다. 올리브는 여전히 웃으며 외쳤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무조건 고. 그러나 이번 여정은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연장이 끝나고 어느덧 마지막 관문이 다가오고 있었다. 6개월의 생활은 올리브에게 값진 경험이었지만 회사는 냉정했다. 외국계 기업 특유의 성과주의는 숫자와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했다. 그 무렵 본사에서 중요한 미션이 내려왔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정리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이었다. 이는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었다. 회사의 성패가 달린 전략 문서였다. 그리고 그 책임은 주리 팀이 맡게 되었다. 회의실에서 주리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인턴님,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연장은 이번 결과에 달려 있어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올리브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힘주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젊은 팀원들은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래프를 뽑아냈지만 올리브는 뒤처지기 시작했다. 숫자가 엉켜 잘못된 계산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프가 뒤죽박죽 그려지기도 했다. 주리는 이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래서야 어쩌죠. 시간이 없습니다. 팀원들 중 일부도 속삭였다. 이번엔 진짜 힘들겠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결국 나이는 못 속이지. 그 말은 올리브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다. 맞습니다. 나이는 못 속입니다. 하지만 모력은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고. 그의 목소리에 분위기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주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저분이 이번에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괜히 희망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올리브가 담당한 표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수치가 잘못 입력되어 전체 전략의 방향성이 틀어져 보이게 되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본사 매니저가 차갑게 말했다. This is unacceptable. Please fix this immediately. 주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올리브 인턴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올리브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실수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수정하겠습니다. 무조건 고. 그날 밤,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올리브는 홀로 남아 수십 번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고 검토했다. 눈은 충혈됐고 손가락은 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실패해도 된다. 하지만 포기하면 끝이다. 무조건 고. 새벽 2시, 주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아직도 하고 계세요? 올리브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네, 팀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순간, 주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분은 왜 이토록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까? 내가 저 나이가 되었을 때 저런 열정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올리브가 완성한 보고서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팀원들은 몰란 눈으로 자료를 넘겼다. 주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좋습니다. 이번엔 완벽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 작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올리브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무조건 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고서 사건 이후 팀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올리브의 실수를 부담스럽게 여기던 팀원들이 이제는 그의 끈기와 책임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다. 솔직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맞아. 실수는 많아도 결국 해내잖아. 그게 진짜 대단한 거지. 주리 역시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만 던지지 않았다. 때때로 조용히 다가와 이번엔 잘하셨어요라며 짧은 칭찬을 건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올리브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고. 그러나 마지막 고비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프로젝트 막바지, 본사 매니저와의 최종 발표가 다가온 것이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결과만 보는 자리가 아니었다. 팀워크, 책임감, 그리고 각 구성원의 태도까지 함께 평가되었다. 주리는 발표를 앞두고 팀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특히 올리브 인턴님, 이번 무대는 인턴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올리브는 당당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패는 해도 포기는 안 합니다.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무조건 고. 발표 당일, 스크린 앞에 선 올리브는 잠시 손이 떨렸다. 수십 쌍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팀원들이 함께 밤새워 만든 보고서, 그 과정에서 느낀 팀워크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주리는 옆에서 그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엔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이분이 우리 팀을 대표하고 있네. 발표가 끝나자 본사 매니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Great job. Very inspiring.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팀은 환호성을 질렀고 올리브는 눈가가 젖은 채 웃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갑시다. 무조건 고. 그리고 세 번째 연장을 앞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정규직을 향한 마지막 3개월. 발표가 끝난 며칠 뒤 사무실 공기는 한층 밝아졌다. 예전에는 올리브의 작은 실수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제는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한 팀원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인턴님, 혹시 오늘도 무조건 고하실 건가요? 그러자 올리브는 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오늘도 내일도 무조건 고입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팀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짐이 아닌 팀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고 있었다. 주리 역시 달라졌다. 처음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만 느꼈지만 이제는 올리브를 볼 때마다 스스로 배우는 기분이었다. 끈기, 책임, 그리고 열정 내가 잊고 있던 것들이었어. 그녀는 어느 날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조용히 물었다. 인턴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정규직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올리브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히 말했다. 저는 아직도 증명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쓸모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건 단지 직함이 아니라 제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분은 단순히 회사에 남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삶 자체를 걸고 계신 거구나. 6개월을 넘어선 시점, 올리브의 존재는 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실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보다 큰 건 그의 태도였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언제나 웃으며 외치는 구호, 그리고 팀원들을 하나로 묶는 힘. 팀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사실 우리 팀의 진짜 리더는 인턴님인 것 같아요. 순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리조차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냉정했다. 세 번째 연장을 앞두고 인사팀에서는 차갑게 통보했다. 이번 연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로울 겁니다. 성과는 물론 태도와 적응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말은 곧 작은 실수 하나에도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팀원들은 긴장했지만 올리브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이니까 더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무조건 고.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규직을 향한 마지막 3개월. 그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세 번째 연장을 앞둔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1차, 2차 연장을 거치며 팀원들의 시선은 분명 달라졌다. 이제 그를 단순한 인턴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미 팀의 상징이었고 모두가 그를 존중했다. 하지만 회사는 냉정했다. 세 번째 연장, 마지막 관문은 지금까지와 차원이 달랐다. 이번엔 단순히 근성과 책임감만으로는 부족했다.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과가 필요했다. 인사팀에서 내려온 지침은 간단하지만 잔혹했다. 마지막 3개월, 성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주리는 이 문장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옹호해도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끝이다. 그녀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올리브에게 향했다. 67의 나이. 그러나 여전히 새벽마다 구두를 닦고 가장 먼저 사무실을 열던 남자. 그는 오늘도 밝게 웃으며 말했다. 마지막이니까 더 해내야죠.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고. 그의 목소리에
팀원들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처음에는 부담이었던 이 한마디가 이제는 모두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무조건 고. 그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다. 팀원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 되었고 심지어 주리에게도 작은 다짐이 되었다. 세 번째 연장이 시작되자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다. 이번에는 글로벌 본사와의 합동 캠페인이었다. 단순히 한국 지사만이 아닌 전 세계 여러 팀과 동시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그 안에서 주리팀이 맡은 임무는 특히 중요했다. 전략 데이터와 실행계획 보고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핵심 업무였다. 주리는 회의실에서 엄숙하게 말했다.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내야 올리브 인턴님의 정규직도 보장됩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는 올리브의 싸움이 아니라 모두의 싸움이 되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 닥쳤다. 글로벌 본사와의 시차 문제, 끊임없이 변하는 요구사항, 수십 차례의 수정 지시, 젊은 팀원들조차 지쳐갔다. 새벽 3시, 모니터 불빛 아래 앉아있던 한 팀원이 푸념했다. 이젠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그때 올리브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더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버팁니다. 왜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갑시다. 무조건 고. 지친 얼굴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마치 불씨처럼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연장은 그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 3개월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연이은 야근과 새벽 출근이 이어지자 올리브의 몸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늘 미소를 띠며 무조건 고를 외쳤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서 갑자기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팀원들이 놀라 고개를 돌리자 올리브가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인턴님, 괜찮으세요? 모두가 달려왔고 주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과로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절대 쉬셔야 합니다. 그러나 올리브는 병원 침대에 앉자마자 손사래를 쳤다. 쉴 수 없습니다. 아직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야 합니다. 무조건 고. 주리는 화를 터뜨렸다. 인턴님,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순간 경실 않은 정적에 잠겼다. 올리브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저는 아직 제 자신에게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끝까지 증명하고 싶습니다. 주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굳건히 결심되어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사무실에 돌아왔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는 여전히 가장 먼저 불이 켜졌다. 그러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조금만 집중해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 도전이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무조건 고. 하지만 이번엔 운명조차 그를 시험하듯 다가왔다. 최종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는 날,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데이터의 일부가 잘못 합쳐져 전략의 핵심 방향이 틀리게 표시되었다. 본사 매니저는 화상회의 화면 너머에서 차갑게 말했다. This is the last warning. If this happens again, we cannot trust your team anymore.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올리브에게 향했다. 그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무조건 고. 주리는 그를 바라보며 치밀어 오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왜 저분은 이렇게까지 버티는 걸까? 정말 저 나이에 저 열정이 가능한 걸까? 그리고
내가 팀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처음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그가 이제는 주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사무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팀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올리브는 끝까지 남았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실패는 해도 포기는 안 된다. 무조건 고. 그러나 이번 위기는 단순한 의지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가 쓰러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 모든 것이 이 마지막 3개월에 달려 있었다.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던 사무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대부분의 팀원들은 지쳐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올리브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주름 사이로 맺힌 땀방울이 반짝였다. 마치 젊은 시절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다시 뛰고 있는 병사처럼 그는 집중에 몰입해 있었다. 그 장면을 주리는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화가 났다. 이 연세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버티시는 거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화는 사라지고 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은 느리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주리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땐 그냥 귀찮은 존재라고만 생각했어. 실수 많고 나이도 많고 가르치기 힘들다고만 여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배우고 있네. 끈기와 책임이 뭔지. 다음 날 출근한 팀원들은 또다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새벽까지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올리브의 자리에는 수정된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오류가 꼼꼼히 고쳐져 있었고 주석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달려 있었다. 여기까지는 확인 완료. 남은 건 팀원들과 다시 한번 점검 필요. 한 팀원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열정을 유지하지? 우리보다 더 치열하네. 다른 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처음엔 그냥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존경스럽다. 솔직히 나도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는데 인턴님 보면서 버티고 있어. 그날 회의는 달라졌다. 자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팀원들은 서로 앞다투어 올리브를 도왔다. 그가 PPT를 열다가 잠시 더듬자 옆에 앉은 후배가 빠르게 슬라이드를 넘겨주었다. 그가 설명 중 단어를 잊자 다른 팀원이 자연스럽게 받아 이어갔다. 누구도 비웃지 않았고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주리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젠 팀 전체가 변했구나. 그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지켜야 할 동료가 된 거야. 회의가 끝난 뒤 주리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 올리브 인턴님 혼자에게 맡기지 맙시다.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인턴님이 정규직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 팀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팀인지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팀원들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이 생겨났다. 그날 밤 팀원들은 자발적으로 자리에 남았다. 인턴님, 오늘은 저희도 같이 남겠습니다. 올리브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여러분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요. 그러자 한 팀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책임은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팀의 성과는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고. 그 말은 이제 우리 것도 됐습니다. 올리브의 눈이 흔들렸다. 그토록 외롭고 힘들었던 그의 길에 드디어 함께 걸어주는 동료들이 생긴 것이다. 주리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도 이분을 끝까지 지켜드리자.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한다. 그날 사무실 불빛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은 진짜 동료애가 자라나고 있었다. 마지막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다. 사무실 공기는 나날이 팽팽해졌고 팀원들의 발걸음조차 무겁게 울렸다.
회의실 스크린에 잡힌 본사 매니저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냉정했고 그들의 요구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주리는 발표 준비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인턴님, 이번 발표의 앞부분은 직접 맡아주셔야 합니다. 순간 팀원들의 눈이 커졌다. 팀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부담이 클 텐데. 그러자 주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보여주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올리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고. 이번만큼은 제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발표를 앞둔 전날 밤, 사무실에는 몇 명의 팀원만 남아 최종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다. 올리브는 PPT 슬라이드를 열어보며 여러 차례 리허설을 반복했다. 발음이 꼬이면 다시 처음부터, 손이 떨리면 심호흡 후 다시 시작. 그 모습을 본 후배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인턴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준비하셨어요. 그러자 올리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족한 겁니다.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무조건 고. 그 말에 후배의 눈가가 젖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본사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자, 여러분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리가 먼저 팀을 대표해 간단히 인사를 건넨 후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이제 올리브 인턴님께서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모든 시선이 67의 인턴에게 쏠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섰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굿 모닝, 에브리원. 조금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저와 제 팀이 흘린 땀과 시간의 기록입니다. 우린 수없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고. 그 말은 이제 저 혼자만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팀 전체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주리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처음엔 실수만 하던 인턴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팀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됐구나. 올리브의 발표는 완벽하지 않았다. 중간에 단어를 더듬기도 했고 그래프를 넘기다 잠시 멈추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비웃지 않았다.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데이터보다 더 강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모두가 본사 매니저의 반응을 기다렸다.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 속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Very impressive. Numbers are solid. And the passion is clear. Good job, team.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팀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몇몇은 자리에서 눈시울을 훔쳤다. 그러나 진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의 마지막 판단은 며칠 뒤 본사와 인사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다. 올리브의 운명, 그리고 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할 만큼 했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끝까지 갔다. 무조건 고. 최종 발표가 끝난 뒤 사무실은 잠시 고요했다. 팀원들은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냈다. 서류는 본사와 인사팀으로 넘어갔고 정규직 전환 여부는 단 몇 줄의 메일로 통보될 예정이었다. 올리브는 그 며칠을 누구보다도 담담하게 보냈다. 여전히 아침 7시 반에 출근해 가장 먼저 사무실 불을 켰고 팀원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웃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이미 해냈습니다. 끝까지 간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무조건 고.
하지만 그의 말투와 달리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 마지막 결과가 그의 삶의 의미를 완성할지도 모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의 날, 인사팀에서 메일이 도착했다. 주리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화면을 열었다. 순간 눈가가 붉어졌다. 메일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Olive Kim, contract extended to full-time. 정규직 전환. 그 한 문장이 주리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여러분, 인턴님이 아니, 올리브님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셨습니다. 사무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다. 올리브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잠시 모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 많고 부족했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무조건 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울림은 누구보다도 깊었다. 주리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인턴님, 아니 이제는 동료로 불러야겠죠. 제가 팀장으로서 많이 힘들게 했죠. 하지만 덕분에 저도 배웠습니다. 끈기와 책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 정말 존경합니다. 올리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닙니다. 팀장님,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몰아붙이셨기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리더십 아닙니까? 순간 주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세대를 뛰어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팀원들은 더 이상 그를 인턴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동료, 그리고 팀의 상징이 되었다. 사무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무조건 고, 이 말이 결국 우리 팀의 정신이 됐네.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올리브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불을 끄며 혼잣말을 남겼다. 나는 이제 증명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끝까지 배울 수 있고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걸. 오늘도 내일도 무조건 고. 교훈과 마무리.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니어 인턴 한 명의 성공담이 아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버틴 끝에 만들어낸 감동의 기록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를 증명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태도라는 걸 보여준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